세상에서 가장 좋은 비타민은 열정이라고 합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는 원장 한정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만성 B형 간염에 대해서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간의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은요, 우측, 늑골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간은 배의 우측, 위쪽에 있는데요. 늑골로 이렇게 쌓여 있죠. 중요한 장기들은 늑골로 쌓여 있습니다. 심장이나 폐, 그리고 간이 늑골에 쌓여서 다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할 때 보면 항상 우측을 보죠. 그리고 진찰을 할 때도 오른쪽을 만져보잖아요. 우측 상복부를. 그것은 간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간이 부어 있는가 보기 위해서 눌러보고요. 반대쪽에는 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비장이 혹시 또 부어 있는가 눌러보죠. 간을 진단하는 좋은 장비가 바로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는요, 공기가 없는 복부 장기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간이죠. 그리고 담낭, 쓸개라고 하죠. 그리고 이 담도, 그리고 이 노란색으로 있는 게 췌장입니다. 그리고 비장, 그리고 양쪽에 콩팥, 이런 것에는 공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위나 대장은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초음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초음파가 공기 뒤쪽을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장기들은 초음파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부 초음파를 한다 그러면 말씀드린 이런 장기들을 한 번에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한간학회 만성 B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부에서 말씀드릴 것은 만성 B형 간염, 만성 B형 간염의 진행 과정 및 치료 시점, 만성 B형 간염 치료제의 종류,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만성 B형 간염의 감염 경로는 현재 치료 중인 거의 모든 분들은 다 수직 감염입니다. 수직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엄마가 B형 간염이기 때문에 B형 간염에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유전병이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요. 유전병이 아니고 감염 질환입니다. 엄마의 그 산도를 타고 나올 때 엄마의 피하고 신생아 피가 섞이게 되죠. 이때 엄마 피 속에 있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수직 감염이라 하죠. 이렇게 해서 감염이 되면 신생아가 90%가 만성 B형 간염이 됩니다. 반면에 성인이 돼서 급성 B형 간염이 걸리게 되면요, 5% 이하, 때로는 한 1% 정도만 만성 B형 간염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낫죠. 최근에는 이 수평 감염은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거의 모든 분들은 수직 감염에 의해서 만성 B형 간염이 된 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만성 B형 간염은 왜 치료해야 되는가? 자연 경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만성 B형 간염에서 간 경화로의 진행은 1년에 약 3 내지 5%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 경변에서 비대상성 간 경변으로의 진행이 또 역시 3 내지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간 경변에서 간 세포 암종은요, 1 내지 3% 정도 1년에 진행을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요, 어떤 환자군을 대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인종도 다를 것이고 지역도 다를 것이고, 그러므로 그 정도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B형 간염이 무서운 것은 비대상성 간경변이 되거나 간세포암이 생기게 되면은 이때는 간 질환에 의한 사망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시기에 항바이러스를 써서 간염이 간 경화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간 경변의 원인에 가장 흔한 것은 B형 간염입니다. 그리고 C형 간염하고 알코올 간질환하고 비알코올 간질환 이 세 개를 합치면 약 30% 정도 돼서
두 개가, 그러니까 B형 간염하고 나머지 세 가지를 합친 것하고 합해서 약 100%가 되죠. 그리고 간 경화가 있으면 간암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간암이 있는 환자의 약 70%는 B형 간염이 원인이 되어서 간암이 생기기 때문에 B형 간염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간암회에서 나오는 간암의 팩트 시트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간암의 원인으로서 2018년도에 보면은 B형 간염이 60% 정도, C형 간염, 알코올 간염, 그다음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 약 10%씩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에서 대부분의 간암이 생기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B형 간염에 의한 이것이 가장 간암의 원인으로서 원인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간세포 암종이 있는 사람에 있어서 간경변은요, 약 4명 중에 3명은 간암이 생긴 사람의 4명 중에 3명 간경화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암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간경변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만성 B형 간염의 진행 과정 및 치료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B형 간염은요, 5개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면역 관용기, 그 다음에 면역 제거기, 면역 조절기, 재활성화기, S상황 소실기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면역 시스템하고 B형 간염 바이러스 간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면역 시스템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주는 시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면역 시스템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시기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하고 면역 시스템 간에 휴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다시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다시 전쟁을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시스템하고 바이러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 면역 활동기 때는 약을 사용을 합니다. 치료를 하죠. 그러나 바이러스는 많아도 간 손상이 없는 면역 관용기나 바이러스 양 자체가 적어서 간 손상이 없는 면역 비활동기에서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 관찰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제가 보면은요, 약 한 50% 되는 것 같습니다. 약을 사용하는 분들이 한 50%, 관찰만 하고 있는 분들이 한 50% 정도 되는데요. 점차 치료하는 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면역 관용기하고 면역 제거기는요, 이항원이 양성이고요. 면역 비활동기하고 재활성화기는 이항원 음성입니다. 가장 정확한 용어는요, 면역 제거기는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예요. 여기는 이항원이 양성이죠. 그 다음에 재활성화기는 이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입니다. 여기는 이항원이 음성이죠. 그래서 이 이항원 양음성 바이러스 양에 따라서 이 4개의 단계를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원 양성 음성 면역 활동기 때는 항 바이러스를 사용을 하면서 검사는 3개월 단위로 검사를 하게 되고 초음파는 6개월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단계에는 간염이 있고 간경변이 있습니다. 치료해야 할 시기에 치료하지 않았을 때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가 되면 꼭 약을 쓰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만성 B형 간염 치료제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만성 B형 간염 치료 약물은요, 뉴클레오사이드 계열하고 뉴클레오타이드 계열 2개로 나누게 됩니다. 지금은 뉴클레오사이드 계열 약물 중에서는 바라쿠르드가 사용되고 있고, 뉴클레오타이드 계열 약물에서는 비리어드, 레물리디, 베지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들은 현재는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초치료제로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B형 간염이 있을 때 처음 처방을 할 때는 이 4가지 중에 하나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그
그다음에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모식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바깥쪽에 이제 서피스 엔티젠 있죠. 그리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려면 B형 간염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이거든요. 자신의 DNA를 이렇게 복제를 해야 되겠는데요. 복제에 필요한 그 효소 이름이 DNA 포리머레이즈입니다. DNA 중화효소제인데요. 중화효소인데 DNA 중화효소를 억제하는 것이 바로 항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항 바이러스가 이 DNA 폴리머라제라고 하는 이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같은 DNA를 복제할 수가 없어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항바이러스의 작용 부위가 되겠습니다. 만성 B형 간염 치료제를 사용할 때 보험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염일 때하고 간경변일 때, 그리고 더 심각한 상태인 비대상성 간경변이나 간암이 있을 때 항바이러스의 치료 기준이 있는데요. 보험 인정 기준이기도 하지만 좀 학술적인 인정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양원 양성 면역 활동기, 그러니까 면역 제거기 때는 바이러스 양, HBV DNA라고 하는 바이러스 양이 10만 카피 이상, 카피를 5로 나누면 인터내셔널 유닛이 됩니다. 그래서 IU 단위로 2만 이상이면서 간 기능이 80 이상인 경우에 약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B형 간염의 자연경과 네 번째 단계인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는요, 바이러스 양이 10,000 카피 이상, 그러니까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서 간 기능이 80 이상이면 항바이러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상성 간경변은요, 바이러스 양이 10,000 카피 이상이면, 즉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 바로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이어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간 기능 검사는요, 간의 손상 상태를 잘 반영하지 못합니다. 간 경화는 간염에 비하면 중한 상태죠. 그러므로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대상성 간경변이라고 하는 것은 간경화가 진행이 되어서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고 식도 정맥류가 생기고 간성 혼수가 오고 이런 것을 우리가 비대상성 간경변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 비대상성 간경변이나 간암은 굉장히 중한 상태죠. 이 상태에서는 혈액 내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만 하면, 즉 HBV DNA가 검출되기만 하면 바로 항바이러스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이 보험에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염이냐 간경변이냐 또는 비대상성 간경변이냐 간암에 따라서 항바이러스가 들어가는 시기가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로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약을 쭉 먹고 있는데 검출되지 않았던 바이러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또는 약을 써서 바이러스가 잘 억제되어 있었는데 다시 100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바이러스 돌파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이러스 돌파 현상이 있으면 약이 안 듣는 거죠. 그때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합니다.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게 되면은 약이 듣지 않기 때문에 약을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은 전부 다 비리어드나 베밀리드로 바꾸게 됩니다. 예전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뉴클레오사이드 아날로그를 사용할 때는 뉴클레오타이드 아날로그를 이렇게 병합하는 그런 치료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연구가 나왔는데요. 그냥 비리어드 단독으로 바꿔도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것하고 효과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비리어드 단독요법, 비리어드하고 베밀리드는 같은 약이죠. 베밀리드 단독요법으로 바꿔서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생기면 치료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베밀리드 많이 사용하죠. 초치료 약제로서 베밀리드를 선생님들이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다약제 내성 환자에게 있어서 비리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베밀리드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픽스하고 헵세라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는요, 비리어드 단독 또는 베밀리드 단독으로 사용해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물론 더 안전하죠. 헵세라보다 더 안전한 약이 비리어드이고요, 비리어드보다 더 안전한 약이 또 베밀리드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약제를 병합하는 것보다는 단일 약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제픽스 내성이 생겨서 제픽스하고 비리어드를 같이 사용했던 환자들은요, 비리어드 단독으로 또는 배멀리드 단독으로 바꿔서 사용하면은 이 보험이 됩니다. 급여 기준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2개 이상이 생겨가지고 2가지 이상의 약제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있다 할 때는 엔테카비에 1mg, 즉 바라쿠르드가 0.5mg을 사용하는데 바라쿠르드 1mg하고 비리어드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경우로 하더라도 그냥 비리어드 단독 또는 배멀리드 단독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똑같습니다. 배멀리드 급여 기준은 처음 치료할 때, 초치료제로 사용할 때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바라쿠르드 비리어드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제 내성의 배멀리드를 사용할 때는요, 병합요법은 안 되고요, 단독요법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비리어드를 사용하다가 배멀리드로 바꾸고 싶어 하는데요, 이럴 때는 비리어드의 부작용이 검사상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콩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즉 콩팥의 기능이 콩팥 기능을 평가하는 사구치 여과일인 EGFR이 60 이하로 떨어진 경우, 그 다음에 뼈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밀도 검사를 해서 T점수가 마이너스 2.5 표준 편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비리어드를 배멀리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대상성 간경변은 현재는 보험은 되지 않지만 이제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비대상성 간경변에서도 배멀리드가 아마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사구치 여과일이 15 이하면 배멀리드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말기 신부전 EGFR, 그러니까 사구치 여과일 15 이하인 혈액 투석을 해야 되는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세 이상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멀리드의 허가사항이 좀 바뀐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멀리드는 1일 1회 복용하는데요. 예전에는 식사와 함께 복용이라고 했는데요. 꼭 식사와 함께 복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에는 예전에는 사구체 여과율 15 이하인 말기 신부전 환자에 있어서는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지금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서 사용할 수 없었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허가사항이고 보험에서는 아직 안 되지만 곧 보험에서 비대상성 간경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리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신장 기능을 평가하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50 이상일 때는 우리가 사구치 여과일 50이라고 합니다. 50 ml/min 1.73 제곱미터인데요. 단위가. 그래서 50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리어드 300mg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사구치 여과일이 30에서 50 사이면 이틀에 한 번 줍니다. 그 다음에 10에서 30이면 3 내지 4일에 하나를 먹습니다. 그 이하는 혈액 투석을 하게 될 텐데요. 혈액 투석 후에 하나를 먹고 일주일마다 하나씩만 먹습니다. 그러나 배멀리드는 콩팥 기능에 무관하게 날마다 그냥 하나입니다. 대신에 투석하는 날은 투석 후에 하나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배멀리드의 허가사항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단계의 간장애 환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비대상성 간경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식약처의 허가사항이긴 하지만 아직 심사평가원의 급여는 아직 되지 않은데요. 곧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단계의 신장애 환자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65세 이상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심해라고 했는데요. 용량 조절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전에는 식사와 함께 투약해라 했는데요. 식사와 관계없이 투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멀리드를 사용하는 도중에 간세포 암종이 생기거나 배멀리드를 사용하는 도중에 간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는 다시 비리어드로 약을 바꿔야 됐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 급여가 개정이 되었고요. 좋은 것은요, 비리어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히 산모에 있어서 우선 비리어드는요, 임신 전에도, 임신 중에도, 수유 중에도 모두 다 안전한 약입니다. 그래서 임신부에서 비리어드를
급여로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대부분의 임신 부들은요, 면역 관용기인 경우가 많죠.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 시기는 면역 관용기는 바이러스 양이 매우 높지만 치료가 필요한 시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직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례대로 보험으로 할 수 있는데요. 바이러스 질환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이러스 양입니다. 그래서 산모의 혈액 내에 있는 바이러스 양을 떨어뜨림으로써 신생아가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또 태어나자마자 주상기 감염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동 면역과 능동 면역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산모가 비형 간염이 있으면 수직 감염을 0%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임신 중에 비료들을 먹고요. 태어날 때 수동 면역과 능동 면역, 즉 임뮤노글로불린과 헤파박스를 같이 12시간 내에 맞음으로써 비형 간염을 완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리어드가 임신 중에 어떻게 보험 급여가 되느냐 그러면은 임신 24에서 32주 사이 산모가 바이러스 양이 100만 카피, 즉 20만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 그때부터 항바이러스의 피리어드를 보험으로 처방해 드리고요. 출산 후 2주에서 12주까지 항바이러스제가 보험이 됩니다. 특히나 산모들의 경우에 있어서 본인 부담이 5%이기 때문에 진료비도 그렇지만 약값도 예전하고 다르게요. 5%로 비료들을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성비형간염 치료 그 1부에서는 만성비형간염의 전반적인 내용하고 만성비형간염의 진행 과정 및 치료 시점, 치료는 이양원 양성 음성 만성비형간염 때 치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성비형간염의 치료제 종류로서 국내에서는 4가지를 사용하죠. 바라쿠르드 상품명으로 바라쿠르드 비리어드, 베밀리디, 베지보 이런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2부에서는 아래쪽 그 5가지 제목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